우리 며느리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며느리에 맞게끔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부부간의 따끈한 대화의 꽃을 피우자. 부부간의 벽은 짙은 안개 속.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 며느리는 대부분 천덕꾸러기가 되죠. 부부간의 벽은 짙은 안개 속입니다. 서로 마음이 보일 듯 말 듯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이죠. 기분이 좋은 날은 안개가 걷히고 기분이 나쁜 날은 짙은 안개 속에 서로 희매이다 사고가 납니다. 고부간은 38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에 먼 당신처럼 느껴집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도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작은 관심과 행동으로 작은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어서 살지만 갈수록 고부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슬프게 우는 이유도 미운정 고운정이 가득 들어있고 그 안에는 울음 속에 나름대로 사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의 견해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고부간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람마다 갈등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노력을 해서 짙은 안개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부간의 따끈한 대화의 꽃을 피우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부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자. 입에 맞는 떡은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것을 선택을 해도 어렵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고부간이라 해도 살다가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면서 시어머니 행동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시집을 갔을 때 어머니는 아들만 사형제였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는 하나 정도가 들어갔으면 좋을 거다.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집 가자마자 어머니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면 쇼핑도 가고 드라이도 해드리고 화장도 해드리고 정말 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몸에 익숙해지니까 너무 좋다고 나도 딸이 하나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면 갈등의 폭이 없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어머니하고는 좀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이제 갈등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갈등도 지혜롭게 잘 넘기면서 어머님하고의 관계는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면서 며느리 환경에 맞게 대해주는 거죠. 저의 며느리가 보기에는 예양적이고 성격도 좋고 활발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또 반대적인 면도 있어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고 빈틈없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슴에 담아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며느리에 맞게끔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대화를 하고 내가 먼저 칭찬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접근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칭찬을 해주고, 저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꾸준하게 실천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부간의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면은 갈등은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부부간의 의견은 서로 존중하자.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 반찬, 양념 이런 줄 것 있으면 함부로 주지 마세요. 특히 시골에서 된장, 고추장, 양념, 쌀, 김치 가면은 보따리에 가득 담아서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결혼 초에는 어머님이 이런 거 바리바리 싸서 해줘요. 들고 와요. 와서 내가 필요한 것은 먹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보따리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구석에 놓거든요. 어느 날 와서 어머님 보시면 이거 보따리도 풀어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예집 것들은 아까운 줄도 모른다,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땀을 얼마나 흘려가면서 하는데 이게 아까운 줄도 모른다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저는 가만히 제인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머님 하시는 이야기가 어찌 너는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냐, 저는 또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싸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싸주셨는데 왜 그러시냐, 저 필요하지도 않는 거 어머님이 주셨잖냐고. 그러면 도예지에서는 다 사먹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하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서로 갈등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가슴이 뭔가가 또 있는 거에 쌓이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이 이제 도예지로다가 이제 올라오셔갖고 계셨을 때 일입니다.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쌀 40kg가 누가 버렸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풀러서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이제 바글바글 난 거예요. 그 푸대 자루에는 막내 딸 그렇게 글자가 써져 있고, 너무너무 이게 황금 같은 쌀인데 버렸다고 경로당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잔치를 했다. 떡 해 먹고 밥 해 먹고 요즘 것들은 아까운 줄도 모른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비실의 아저씨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골에서 온 것인데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갖고 오긴 갖고 와서 다 버린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초에 막 이것저것 막 다 싸주는 거예요. 다 싸주고 나면 그냥 다 가지고 갔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그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 알았어, 서로가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하면 주세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집 방문하는 것도 꼭 전화를 하고 가세요. 일방적으로 갔다가 없으면 또 상처받아서 오지 마시고요. 부부간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 갈등의 폭도 점점 줄어듭니다. 셋째, 부부간의 따끈한 대화에 꽃을 피우자. 따끈한 차 한 잔은 마음을 녹여주듯이 따끈한 대화의 꽃도 마음을 녹여줍니다.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입니다. 속마음의 표현을 잘해서 생각 있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할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혼자 애간장만 태우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세요.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만 잘해도 건강하고 속병, 즉 화병, 우라병 이런 거 없습니다. 부부간의 말 요리만 잘해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베인 상처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아물잖아요.
새치혀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이 나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한을 품으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짙은 안개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사고가 나는 거죠. 고부간에 예쁜 말,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면 따끈한 대화의 꽃이 활짝 핍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첫 출발은 서로 잘 지내자고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고부간의 관심과 이해를 하고 따끈한 대화의 꽃을 피워보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고부간의 짙은 안개는 걷히고 밝은 햇살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고부간의 따끈한 대화의 꽃이 필 때 가족들이 모두 행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